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책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자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정말 힘든 자책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. 오히려 감정에 의해서 자책감이 생깁니다.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이게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다. 자존감도 똑같아요. 이게 쏠려 있을수록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죠. 자율성, 관계성, 그 다음에 유능성. 그렇게 한번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. 그 이유는 3분의 1만 순간 해결된 거라서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연을 하나씩 다루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전 남친이 전 여친과 연락을 계속 했었고, 나랑 이별할 때 바람피다가 이별한 거고 또 환승했고, 이런 거를 최근에 알게 돼서 많이 힘드시고, 그래서 진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, 근데 그래도 점점 이겨내고 있고, 그런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, 지금 상태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, 이런데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. 근데 우선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중간쯤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, 너무 힘들었을 때 자괴감이 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, 왜 저런 애를 만났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고, 그게 또 자존감이 쭉쭉 떨어졌다고 하셨는데, 물론 그 후에는 또 좀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건지, 여기 물론 쓰신 게 좀 있어서 대략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탓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건가, 내 잘못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,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. 내가 뭘 잘못한 거라고 내 탓을 하시는 건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좋고요.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생각해보고 연상해보는 게 나를 이해하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지금이라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. 초중학교 때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탓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저를 괴롭혀서 멀어졌던 건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런 애를 만난 나도 싫고 내가 못나서 이런 애를 만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괴로웠어요. 훨씬 더 자괴감이라는 게, 내 탓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. 이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진짜로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 없지만 내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자괴감이 드는 거. 어쨌든 이런 애를 만난 거니까 내 탓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. 전 남친이 전 여친과 연락하는 동안에 연락하지 않은 것처럼 저를 계속해서 속여왔는데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기대한 바가 컸어서 그런지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실망이 크고 배신감도 들고 하셨을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서도 또 본인이 자책을 할 소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그 친구들과의 멀어진 그 경험, 나를 괴롭혀서 멀어진 건데 내 탓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바람 펴서 이별한 건데 내 탓하는 거잖아요. 이게 머리로는 내가 내 탓 아닌 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책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자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정말 힘든 자책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. 논리랑 관계없는, 오히려 감정에 의해서 자책감이 생깁니다. 그래서 트라우마, PTSD도 그렇고 정말 괴로운 경험을 감정적으로 했었을 때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책감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감정을 경험하고 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좀 덜 느끼려고 뭔가가 작동을 합니다. 그게 뭐 방어 기제라고 하기도 하고, 언뜻 생각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왜 자책까지 할까지만 자책에 메리트가 있어요. 당연히 감정적으로 괴로우면 사람은 그걸 또 경험하기 싫거든요. 근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괴로운 경험을 하면은 또 그럴까봐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요. 근데 또 안 그러려면은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이게
걔네들이 날 괴롭혔다, 또는 전 남친이 그렇게 신뢰를 깨버릴 행동을 한 거다라고 그 사람 탓만 하기에는 불안해요. 왜냐면은 그렇게 탓을 해버려서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. 내가 한 게 아니라서. 내가 그냥 오롯이 당한 거기만 하면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포션을 그 안에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. 그래서 자책을 할 소지를 자꾸 찾아내요. 그걸 또 느낄 것 같은 그 느낌, 두려움은 내가 내 탓인 포션인 그 부분을 다음에 안 그러면 예방할 수 있다가 되니까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냐,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, 그래야지 내가 이런 괴로움을 또 안 경험하니까,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어지는 것 같고요. 근데 그게 자책이라는 과정이 그 안에 자꾸 담긴다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책은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나름대로 자정작용처럼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책하는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그만큼 힘든 내 감정을 제대로 직면해야 돼요. 좀 깊게 느껴야 되고. 그래서 트라우마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룰 때는 바로 그 작업을 해요.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제대로 느끼는 거. 오늘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또 관련이 돼서 내가 이런 거를 느꼈을 때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좀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주변에 내 사람들이 내 이 감정을 같이 공유했을 때 내 편이 되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감정에 접근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멤버십 요 라이브도 좀 폐쇄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서로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경험을 얘기하고 감정을 나눌 때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돼야지만 접근이 되는 거라서. 주위에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내 탓을 하는 거죠. 네가 선택한 거잖아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제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. 버림받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. 두 가지의 각각의 얘기신데, 우선 첫 번째, 내가 이렇게 힘든 경험을 했었을 때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같이 공유하고 수용받는 건데, 문제는 반대 경험을 하는 거죠. 네 탓이다. 결국 네가 선택하는 사람 아니냐. 근데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힘든 얘기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로 비난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고,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좀 다루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, 이미 지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체념을 통해서 빨리 감정을 그냥 덮어버리도록. 흔한 얘기들이 그런 거죠. 뭐 똥차 가고 벤치 온다, 뭐 이런 얘기. 지금 뭐 벤치가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, 그게 필요한 건데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무마하면서 희망을 빨리 주려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버림받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.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, 괴롭힘 당했을 때도 해당이 될 테고, 연인 사이에서 환승 이별 당할 때도 그런 거고, 버림받는 느낌이 너무 싫죠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하고자 자책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지만, 그거는 사실은 악순환인 거고, 제대로 그 느낌을 직면해야 됩니다. 버림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사람마다 또 달라요. 그 느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. 어떤 순간인지,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연상되는 상황, 내 시각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, 분명히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공통적인 느낌으로 반복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럴까봐 진짜 두렵고, 그거를 방지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애를 씁니다. 마음속에 사람을 못 믿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연애를 할까봐, 다음에는 자존감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. 네,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거고, 지금 이것도 역시 그 느낌 또 느낄까봐 미리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런 신뢰가 깨지면 불신이 생기고, 그 깨지는 느낌을 또 경험 안 하려면 미리부터 불신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.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. 내 마음을 열기도 힘들고, 그러면 혼자서 자꾸 고립이 되고. 근데 그거는 역시 인간의 본능 중에서 유대감, 신뢰감의 욕구, 친밀감의 욕구가 훼손되는 거고. 그래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타격을 입은 건지를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
싶어서 느껴보는 거가 중요합니다. 머리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, 느껴야 돼요. 버림받는 것에 대한 느낌도 너무너무 잘 연상을 하셨어요.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안 가려고 하면은 엄마 혼자 간다 이렇게 했던 거가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버림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.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많은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. 감정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하고,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잘 통해요. 엄마는 그거를 우선은 말 잘 듣게 되고 하니까 자꾸 써먹을 수 있지만, 문제는 나한테는 그게 점점 커지는 식으로 자극이 자꾸 되고 강화가 되고, 공포심에 대한 그 회피 반응이, 그게 다른 인간관계를 앞으로 또 맺으면서도 영향을 자꾸 미치는 거고,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. 본인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그걸 경험하는 입장밖에 안 되죠.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,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지만, 분명한 거는 그때 그런 감정들이 소소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, 내가 아주 섬세하게 헤아림을 받았어야 했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좀 잘 연상하면서 이해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야 돼요. 처리는 해소라고 하는 건데,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받고 또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고, 그러다 보면 또 제대로 느껴져서 괴롭지만 그래도 좀 느껴보고, 아 진짜 힘들었다,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자꾸 또 경험했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연민이 느껴지고 뭐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자꾸 해가는 거, 결국에는 그거 하는 게 1:1 상담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감정이 해소되는 거고,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, 오늘의 주제인 자존감이 그래야지만 회복되는 겁니다. 지금 여기도 딱 이제 다 해당되잖아요. 공포심이라는 게 혼자 되는 느낌, 버림받는 느낌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, 그게 형성된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자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내가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다, 근데 공포심이 자극되면서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죠. 날 버린다고 하니까. 물론 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말일 수도 있고,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줬을 수 있지만, 어쨌든 그 순간들은 나한테는 흔들리는 경험들입니다. 안전함이,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느낌이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한다면은 그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, 또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내가 알아봐도 안 끌릴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그런 거죠. 예를 들면은 내가 자존감이 낮을 때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거에 끌리냐면은,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, 나를 위해서 뭐 평생을 뭐 어떻게 하고, 이런 입에 발린 말이나 형식적인 행동, 이런 걸로 내 낮아지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거에 끌립니다.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행동 안 해요.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흔한 연애할 때 이런 거죠. 너 없이는 못 살아, 이거는 분명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. 너 없이 못 살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. 너한테 죽도록 매달리고 집착하겠다, 이런 말인데,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는 그렇게 들리고요,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나 너무 사랑하나 봐,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야, 이런 식으로 들리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.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 생깁니다. 낮을 때는 저절로 반대로 생기고요. 프리 엘프 도비님, 자존감이 높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자존감 회복되면 저절로 되는 거고요.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 순간들, 그거에 영향을 미친 감정들을 잘 살펴보시는 거를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린 겁니다. 정리하면은, 내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경험을 만나면서 많이 했었을 때, 나중에 헤어진 후에도 그 스크래치 감정이 자꾸 올라오고 전혀 엉뚱한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자꾸 또 연상이 되고, 이런 경우가 많아요.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